여러분 혹시 책 읽다가 같은 문장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세요? 분명히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고 카톡 알림이 신경 쓰이고 점심에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 차리면 이미 2페이지를 넘긴 건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도 솔직히 고백할게요. 한때 한 달에 10권씩 읽던 사람이 작년에는 한 권도 제대로 못 끝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여러분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물리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15분도 못 버티던 독서 집중력을 한 달 안에 1시간까지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뇌로 직접 실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지털 피로를 해독하는 채널 디지털 도파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단순히 책 많이 읽는 법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뇌과학에서 말하는 깊은 읽기 회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복구하는 구체적인 단계별 훈련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날로그 뇌를 다시 깨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 하나면 왜 내가 책을 못 읽게 되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행법까지 손에 쥐게 됩니다. 특히 한때는 독서를 좋아했는데 요즘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쓰는지 아세요? 한국 성인 평균이 하루 5시간이 넘어요. 이게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 자체를 바꿔버리는 문제거든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인지신경과학자 메리언 울프 교수가 정말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발견한 건 인간의 뇌에는 독서를 위한 전용 회로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 이런 여러 영역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만든 임시 네트워크가 바로 읽기 회로라는 거죠. 이걸 깊은 읽기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게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근육처럼요. 헬스장을 석 달 안 가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깊은 읽기 회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쇼폼 영상을 보고 짧은 뉴스 제목만 훑고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식으로 뇌를 사용하면 뇌는 이제 긴 글을 읽는 능력은 필요 없구나 하고 그 회로를 서서히 해체해버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나쁘다, 디지털이 악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디지털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 올라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도구가 나쁜 게 아니라 사용법을 모르는 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하나 깨드릴게요. 나는 원래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완전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넷플릭스 시리즈 정주행할 때 6시간, 7시간도 거뜬하잖아요. 게임할 때 3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잖아요.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뇌가 특정한 유형의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높은 도파민을 빠르게 쏟아내는 콘텐츠에만 반응하게 된 뇌는 책처럼 천천히 도파민이 올라가는 활동에는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매일 청양고추 5개씩 넣은 라면만 먹던 사람한테 갑자기 담백한 두부 한 모를 주면 맛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아무 맛도 안 느껴지죠. 미각이 고장난 게 아니라 미각의 기준점이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뇌가 정확히 이 상태예요. 도파민 기준점이 너무 높아져서 책이라는 저자극 활동에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대목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깊은 읽기 회로를 복구하는 5단계 훈련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수십 편의 논문과 전문가 인터뷰를 분석해서 정리한 거예요. 실제로 제 자신한테도 적용해봤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1단계는 뇌 리셋 루틴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알람 끄고 바로 인스타 아니면 카톡 확인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루의 시작부터 뇌에게 오늘도 짧고 강한 자극 위주로 갈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침 30분을 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창의력과 집중력의 기반이 되는 신경회로가 준비 운동을 시작해요. 이걸 2주만 해보세요. 아침에 머릿속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2단계는 5분 독서 시드 심기예요. 시드가 뭐냐면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1시간 읽겠다 이런 목표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하루에 딱 5분만 종이책을 읽는 거예요. 진짜 5분이요. 타이머 맞춰놓고 5분 읽고 덮으세요.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매일이라는 거예요. 뇌에게 우리 이제 다시 긴 글을 읽을 거야 라는 신호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내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읽기 활동을 반복한 그룹이 일주일에 한 번 오래 읽은 그룹보다 6주 후 읽기 관련 뇌 영역의 연결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의 힘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종이책이어야 하냐고 물어보실 분들 계실 텐데 제 의견은 확고해요. 반드시 종이책이어야 합니다. 전자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이책이 주는 촉각적 피드백,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 잉크 냄새, 이런 감각적 요소들이 뇌의 깊은 읽기 회로를 활성화하는데 전자책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여러 편 있거든요. 초반에는 무조건 종이책으로 시작하세요. 3단계는 점진적 시간 확장이에요. 5분 독서 일주일 정도 하셨으면 이제 7분으로 늘리세요. 그 다음 주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15분.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분에서 5분씩만 늘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뇌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스스로 구조를 바꾸는 능력인데 이게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에 훨씬 잘 반응하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갑자기 굶으면 요요 오는 것처럼 독서도 갑자기 1시간씩 읽으려고 하면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천천히 뇌가 눈치 못 채게 슬금슬금 늘려가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이걸 개구리 삶기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핵심은 뇌를 속이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요. 자, 여기서 잠깐 웃긴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실천했을 때 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알람이 울렸는데 제가 뭘 했냐면 5분 됐다 하고 책을 덮고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를 40분 동안 봤어요. 5분 독서하고 40분 스마트폰 하면서 나 오늘 독서했다고 뿌듯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독서 후 바로 스마트폰 잡는 습관도 같이 고치기 시작했어요. 책 덮은 다음에 최소 5분은 그냥 멍하니 있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4단계와 연결됩니다. 4단계는 빈 시간 훈련이에요. 영어로는 보어덤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 창밖을 보세요. 카페에서 대기할 때 핸드폰 꺼내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미칠 것 같이 불편해요. 손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이 불편함이야말로 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뇌가 고자극 환경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자극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걸 견디면 뇌의 도파민 기준점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해요. 아까 청양고추 비유 기억하시죠? 매운 거 안 먹고 일주일만 지나면 두부에서도 고소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예요. 도파민 기준점이 낮아지면 책 읽는 것만으로도 뇌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느낀 변화가 정말 신기했어요. 한 3주쯤 됐을 때 갑자기 책에서 읽은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펼쳐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깊은 읽기구나, 이걸 되찾은 거구나 하는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도 이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5단계는 환경 디자인이에요. 사실 이게 모든 단계의 기반이 되는 건데요. 일부러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4단계의 원리를 이해해야 환경을 왜 그렇게 세팅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거든요. 독서를 하는 물리적 공간을 만드세요. 거창하게 서재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방 한쪽 구석에 의자 하나, 조명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읽고 있는 책 한 권. 이것만 세팅하면 돼요. 중요한 건 그 공간에 스마트폰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같은 방, 다른 서랍도 안 돼요. 아예 다른 방이어야 해요.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된 자원이라서 스마트폰이 시야에 보이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주의력의 일부가 그쪽에 할당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에이드리언 워드 교수 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스마트폰이 같은 방에 있기만 해도 인지 능력이 유의미하게 저하된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심지어 전원이 꺼져 있어도요. 그러니까 독서할 때는 물리적으로 스마트폰과 분리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 주관적인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주의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 집중력 훈련을 시작하면 처음에 분명히 실패하는 날이 와요. 5분도 집중 못하는 날이 오고, 스마트폰을 안 보려다 실패하는 날이 오고, 일주일 내내 책을 안 펼치는 주간도 생겨요.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뇌가 변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저도 처음 3달 동안 수십 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계속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넉 달째 갑자기 1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뇌가 바뀌는 건 계단식이에요.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확 레벨이 올라가는 거지.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하나요? 제 대답은 명확해요. 가장 쉬운 책부터 읽으세요. 자기계발서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만화책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인문학 고전이나 철학책을 읽겠다고 하시면 그건 헬스장에 처음 간 사람이 100kg 벤치프레스부터 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다치기만 해요. 깊은 읽기 회로를 복구하는 게 목적이지 어려운 책 읽기 대회에 참가하는 아니니까요. 일단 뇌가 긴 글을 읽는 상태에 다시 적응하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 질문.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은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적은 아니에요. 특히 초반 훈련 단계에서는 종이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촉각적 피드백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종이책은 알림이 안 오거든요. 전자책 읽다가 카톡 알림 떠서 나가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러면 그때 끊긴 집중력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연구도 있어요. 종이책은 이런 방해 요소 자체가 없으니까 훈련 도구로 최고인 거죠. 세 번째 질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독서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스마트폰 5시간 쓰면서 5분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이건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 설계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첫 30분을 활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시간에 인스타 보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5분만 책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째, 여러분의 독서 집중력 저하는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깊은 읽기 회로가 약해진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둘째, 이 회로는 5단계 훈련. 아침 30분 디지털 프리 5분 독서 시드, 심기, 점진적 시간 확장, 빈 시간 훈련, 환경 디자인을 통해 반드시 복구할 수 있어요.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실행하실 분들을 위해 액션 가이드 드릴게요. 오늘 자기 전에 내일 아침 읽을 종이책 한 권을 베개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스마트폰 알람 끄고 바로 그 책을 5분만 읽으세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이 작은 첫걸음이 한 달 뒤에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다른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한테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독서 집중력과 연결해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30일 로드맵을 다뤄볼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서도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같은 문장을 3번, 4번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다고 했잖아요. 한 달 뒤에 이 영상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때는 책 한 권을 푹 빠져서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 읽은 책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책을 언제 읽었는지도요. 1년 전인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3년 전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출발점이니까요. 댓글에 적는 순간이 여러분의 깊은 읽기 회로를 되살리는 진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